안녕하세요. 김태욱입니다. 오늘은 이 교통사고 문제보다 음, 그 12세기 때 중국에 그 몽골 제국을 세웠던 태무진 징기스칸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의 리더십 어, 그리고 어, 그 공평과 상생이라는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검수완박으로 경찰관들이 더 큰 권위를 가졌는데 더 큰 권위를 가졌으면 더 겸손하고 더 절제되게 그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더 불평등을 심화하고 불공정을 심화하고 상생의 길을 파괴하는 그런 길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공평과 상생 이런 측면에서 징기스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소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12세기 때 중국 몽골 초원에 참 사륙전이 있었어요. 작은 부족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보복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고 또 외부에서는 금나라와 이렇게 싸움이 있었죠. 그런데 몽골 초원에 이렇게 그 부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서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살아갔고 또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침략하고 다 약탈해오고 살육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고 징기스칸은 이제 그런 어떤 흩어져 있는 그런 부족들을 연합해서 연합할 때 그 리더십은 공평과 상생입니다. 전쟁을 치르면 부산물로 전리품이 생겨요. 그러면 그 당시에 몽골의 법은 약탈한 것을 부족장이 차지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 약탈물들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나누었습니다. 그 전사자 가족에게도 나누어줬어요. 공정하게. 그래서 몽골군이 그렇게 강력한 그 힘이 있었던 것, 전투력이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그런 공평과 상생, 그 계급을 따라서 어떤 권위적으로 그 리더십이 발휘됐던 것이 아니라 능력과 또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는. 그래서 징기스칸에게 많은 그 협력자들이 생기고 부족들이 통합을 이루어서 큰 세력을 형성해서 12세기 때 중국의 원나라를 세운 거죠. 이런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볼 때
우리 사회에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함께 사는 사회, 우리 함께 사는 사회, 그 사회가 좋지 않습니까?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, 다른 사람은 착취를 당해서 그 가정이 파괴가 되든지, 일개인이 약탈을 당하든지 나몰라라 하면서 나만 배부르게, 나만 돈을 벌면서 살면 되지 않느냐. 너무 삭막하고, 그런 사회가 진보할 수 있을까요? 가정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지요. 맞벌이 부부들은 또 맞벌이를 하면서 저녁에 이렇게 집에 돌아오시면 역할을 분담해서 방도 닦고, 화장실 청소도 하고, 빨래도 하고, 밥도 하고, 애들 목욕도 시키고, 그렇게 하는 거죠. 저희 가정도요,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습니다. 아내가 저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도요, 손이 쉴 데가 없어요. 나가서 일하고, 또 집에 들어오면, 누가 시키지 않아도, 그냥 손이 잡히는 대로 먼저 닦고 쓸고,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, 옷 갈아입혀주고, 공부도 좀 도와주고, 그랬죠. 저희 집에 모친이 이렇게 서천하시기 전에 많이 편찮으셨어요. 6.25를 겪으면서 고생하셨고, 또 6.25 후에도 이렇게 삶이 고단한 삶을 사셨죠.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저기 많은 그런 병치를 하셨어요. 고통스러운 그런 노년을 보내셨고, 그때 또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저도 또 나름대로 바빴기 때문에, 저희 모친께서 편찮으셔서 역석동에 있는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몇 개월 나와서 병원에 자면서 뒤치다거리를 해드렸는데, 그때 몸에 큰 충격이 있어서 저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. 무릎 관절에 막 굉장히 무리가 왔고, 또 병원에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계속 무릎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스트레스, 피곤함,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걸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,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혹독한 4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. 무릎이 많이 아파서요, 정형외과를 찾아다녔어요.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정형외과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그 무릎을 다 연골을 드러내고 인공관절을 수술을 이렇게 해서 삽입하자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 생각도 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아프다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고 병원에 나와서 그 근처에 약국에 갔어요. 그래서 약국에 가서
그 약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그 병원은 환자들 들어가면 다 연골 긁어내고 수술하자고 하는 병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, 아이고, 나이도 지금 이렇게 젊으신데, 뭐, 허리, 무릎 다 한꺼번에 왔군요. 이러시면서, 이렇게, 일단 안정을 취하고, 그리고 운동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하셨어요. 뭐 그 약사님께서 저에게 약을 팔겠다, 또 어떤 저를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,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뭐 비슷한 나이 또래 같아요. 여자분이었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돌아가서 그렇게 했습니다. 예,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갔어요. 막 10층 막 이런 높은 곳을 항상 걸어서 올라가고 아팠죠.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안 아프더라고요. 산으로 올라가도 안 아프고. 그렇습니다. 뭐 지난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연골을 다 긁어내서 거기다 인공관절을 넣으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뼈 주사도 맞고, 그 또 거기에 대한 뒤치다거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병원은 소득이 있겠죠. 그렇지만 또 저에게 그런 잘 이렇게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운동을 해서 그러면 회복이 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맞았어요. 그래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사회죠. 사회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이게 사회죠. 사람 사는 사회. 한 사람을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뭐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겠습니까?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그 독불장군은 없습니다. 같은 민족끼리 분열하고 대립하면 그 뿔뿔이 이렇게 그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적대감을 갖고 우리가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좀 생각의 그런 관점을 바꾸면 우리가 좋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더 이상 무슨 해결이 있겠어요? 뭐 약식명령 나와서 저희 아내가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제가 아플 때 위험한 길에서 자동차를 한 3, 4분 정도 이렇게 이동시킨 거, 뭐 그거 인정합니다. 뭐 그거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진해서 가서 과태료든 뭐든 좋으니까 처분해 달라고 했던 거죠.
그리고 그 일로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약식 처분 300만 원이 굉장히 쌀 거예요. 이렇게 하는 비용보다.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, 그거는 제 개인 문제보다도 이 사회에 많은 시민들을 그런 식으로 희생시킨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공평하게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? 더군다나 일개 사기꾼이나 절도범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통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집단적으로 그런 짓을 한다면 이 국민들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? 경찰이 보험 사기꾼과 함께 산길에서 보험 사기꾼이 사고 같지도 않는 사고를 내고, 그것도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본인이 저희 차 앞으로 들어와서 앞지르기로 들어와 갖고 중앙선을 밟았죠. 4m 폭이니까. 근데 그것도 수사서류에 다 빼고, 통영경찰서에서 중앙선 밟고 앞지르기를 해서 들어와서 앞에 있는 차를 추돌을 했는데, 추돌도 아니에요. 이거 터치예요. 보니까 지금 통영지청에 있는 증거 기록에 그 영상이 있습니다. 통영경찰서는 앞지르기를 한 차가 앞지르기도 없어요. 처음부터 이 차가 앞에 있었고 정지해 있는데 뒤에서 저희 차가 추돌한 걸로 그렇게 수사서류를 왜곡해놨죠. 영상과 다른 거죠. 그래서 그 차가 어디가 성계가 있냐? 진단서는 있냐? 왜냐하면 치상죄니까. 성계죄니까. 그걸 안 보여주는 거죠. 나중에 그 차에 진단서를 보니까 교통사고 교자도 들어가지 않는 질병 2주 염자 한의원에서 치과 의사가 발행한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진단서였고, 그것도 진단서도 아닙니다. 캡처 사진이에요. 저는 그거 의심합니다. 그거 허위사문서라고 생각해요. 제 생각이에요. 제 의견이에요. 보통 공공기관에다가 진단서를 제출할 때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지, 사진 캡처 받아서 이상하게 흐릿흐릿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집어넣지 않죠. 지금 다 그런 식이니까요. 이 차가 앞지르기를 해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박은 차가 영상을 안 보여주고 저희 차한테 뒤집어 씌웠죠. 나중에 통영경찰서에서 절대로 정보 공개를 안 해줬던 그 견적서 수립이네요. 통영지청에서 제가 이렇게 증거 기록 받아보기 바로 직전에 받아봤습니다. 거기에는 저희가 그 차와 처음 만난 거는 22년 10월 15일 통영시 노을전망대에서인데, 그 견적서 서류에는 1월 28일 날, 22년 1월 28일 날 사고가 난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.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사고 난 기계 부속도 망가지고 어디 망가진 거, 수리를 제대로 못했던 거, 10월 15일 날 사고로 뒤집어 씌워서 저희들한테 1차로 돈을 받아가고, 그 뜯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산길에서 욕도 하고 저희 아내를 차에 태우려고도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죠. 근데 통영경찰서는 그게 정상이었다고 하는 거죠. 어떻게 정상입니까? 그 견적서에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견적서에 나오는 바로는 그 이전에 그 몇 달 전에 사고에 생긴 손괴를 10월 15일 날로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
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다 봐도요. 견적서에 총액이 300 몇십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더해도 그것도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아요. 한 100만 원이나 나올까? 100만 원 조금 넘나? 그런데 저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해서 그 10월 10일 날, 10월 15일 날 1000만 원을 요구해서 700만 원을 뜯어왔습니다. 저희 아내에게. 저에게. 그리고 그날 보험 신고를 했어요. 동시에. 그리고 이 견적서에 DB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라는 것이 나옵니다. DB보험사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안 가르쳐 주더군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추궁하니까 단독사고 처리했다고 하더군요. 1월 28일 그 사고 일로 해가지고 그 후에 산타페 차도 통영경찰서 지시를 받아서 저와 전화를 두절시키고 저에게 그날 10월 15일 날 돈을 받았죠. 그 돈을 받아서 중복배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? 돈을 받아서 제가 영상을 보고 또 계속 그 다음날 돈을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영상을 좀 보고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으면 더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통영경찰서와 짜고 전화를 두절한 거예요. 내가 돈을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. 정당한 수리비, 정당하게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그 장면만 보고 드리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전화를 다 두절시키고 보험사에 입건도 시키지 않고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조사도 안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랑 영상을 다 봤겠죠. 그건 단독 사고 처리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. 왜? 뒤에서 아반떼차가 후미를 접촉했기 때문에 아반떼 차에서 배상을 해야 돼요. 근데 산타페 차에서 단독 사고 처리해갖고 DB보험사를 통해서 자차 처리로 자기 스스로 사고 낸 것으로 그래서 받았죠. 보험금을 11월 17일 날. 11월 17일 날 그 아반떼 차 그 운전자랑 차주 거기에 동승인들 조사도 하기 전입니다. 그리고 아마 여기 동승자들 내가 조사도 못 봤어요. 조사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운전자 바깥치 같은 것도 범위 도피하고 통영경찰서에서 보험 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. 수사권을 가지고.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항의하고 따지니까 영상을 또 위변조한 겁니다. 12월 26일 날, 22년 12월 26일 날 그 아반떼 사람들에게 위변조한 영상을 제출받아서 그것도 아반떼 사람들한테 제가 23년 1월 2일 날 전화를 했더니 말하더군요. 통영경찰서 시키는 대로 그 영상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영상 위변조도 통영경찰서가 주범이에요. 이건 막장이죠. 이런 일을 해서 시민들을 이렇게 몽골 제국에서 한 부족을 파멸시키고 다 뺏어가고 살육하고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? 공권력을 가지고? 그리고 정보 공개를 요구했더니 입 딱 다물고 이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한테 가라고 저 사람한테 가면 아예 경찰서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더니 그걸 명예훼손으로 걸어요? 명예훼손으로 걸어요? 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더니 보험 사기를 쳤던 사람을 충동질로 해갖고
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람이 양심이 있죠. 두려움이 있어요. 절대로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이 자의로 저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걸 수가 없습니다. 그건 누가 부추기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배후에 통영경찰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통영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거제경찰서에서 저를 붙들어 간 거예요. 그 원본이 아닌, 원본과 글씨체가 다른 가짜 영장을 통해서. 다 가짜예요. 영상도 위변적, 견적선도, 또 진단서도, 수사서류도 다 그런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사고 문제를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. 자꾸 나오네요. 이제 병이에요. 제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요즘에는 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이렇게 소화기 계통에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으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일을 맨 처음에 당할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내를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실종 신고도 내고 그럴 때 며칠 동안 그냥 날밤을 새웠어요. 거리를 막 헤집고 당겼어요.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으니까. 또 외출복도 안 입고.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. 예, 그때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. 지금 잘 잡니다.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, 이게 제 개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. 제 개인 문제라면, 저도 그렇게 인식했다면 300만 원을 주는 것이 몇천만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무고죄다, 명예훼손이다, 뭐 여러 가지, 뭐 초상권까지 저한테 물으려고 그래요. 초상권? 물으세요. 뭐 소송, 기소, 재판 아주 풍년이 났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. 나는 통영경찰서, 거제경찰서, 대구 성서경찰서, 요새 대구 서부경찰서까지 가세해서 제가 다 설명을 했고 다 알아들었는데도 또 명예훼손을 받았어요. 그래서 해운대경찰서로 또 이송을 했는데, 해운대경찰서 전에부터 작년부터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쳤던 그 산타페 그것들을 부정당하게 이송받아가지고 저를 오라가라 그러면서 가면 또 조사도 안 해주고, 제가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사 없이 그냥 부산 동부지원으로 사건을 송치시켜서 지금 거기 있죠. 이렇게 더덕더덕 여러 개 사건을 만들어서, 전과 기록을 만들어서 제가 어디에 재판받으러 가면 동정으로 무고 기소됐다, 또 여기에 송치됐다, 여러 사람한테 무고를 했고 명예훼손을 판결은 안 받았지만 그것도 작용을 하는 거죠. 저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그 공권력을 가지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.
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이 들어가겠습니까?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.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을 약탈해서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산다 해도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사람이 서로 상생하면서 상대방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 아닙니까? 그게 서로 좋지 않습니까? 그게? 그렇지 않아요? 지금 통영경찰서 분들 저희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그 많은 수십 명의 수사 인력들,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? 자, 저녁 시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. 사실 제가 오늘 소통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. 오늘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. 이런 것들을. 그래서 이런 것들, 좀 경제적인 것들,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의 원인,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좀 소통하고 싶었거든요. 제 병입니다. 뭐 이렇게 원고를 써서 준비를 안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죠. 원래 교통사고 문제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는데 또 뭐 절반 가까이 제가 그렇게 교통사고 문제를 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녁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함께 상생하면서 함께 공평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